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입입니다. 수입 보스페이스, 수입 컷, 수입 공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단면, 프로파일이 경로 따라 이동하면서 솔리드 영상을 만들거나 또는 파거나 또는 공면 형상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데, 그렇죠? 우리가 계곡에 가보시면 물이 졸졸졸 흘러갈 수도 있지만은 쾅쾅쾅쾅 흘러갈 수도 있죠. 그렇죠? 아주 잔잔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죠? 요동치면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수입도 흘러가긴 흘러가는데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렇죠? 이 옵션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모양의 어떤 수입이 만들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단면이 경로 따라서 흘러간다. 첫 번째 항목에는 프로파일 단면을 찍고 두 번째에다가는 경로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경로 따라 흘러가는 와중에 뭐 여러가지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흘러가는 방식이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내곡선 가이드 커브를 쓰시면 좀 더 자세를 잡아주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흘러가긴 흘러가는데, 그렇죠? 자세를 잡아주면서 흘러가는 중간 단면을 이렇게 제어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위에 뭐 얇은 피처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첫 번째 예제입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수입입니다. 단면, 경로죠. 일단 수입부터는 이 셀렉션 매니저 바가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강제로 띄우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셀렉션 매니저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저는 지금 이 예제는 띄우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스케치를 찍죠. 이 스케치가 이 경로 따라서 흘러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흘러가죠. 기본적인 옵션은 경로 따라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각형 단면이 수평에서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죠. 순간순간 이 가이드 커브 경로의 패스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흘러갑니다. 부채꼴처럼요.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본값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단면이 방향을 틀지 않고 그대로 여기 있어요. 이렇게 단면이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까지는 어떻죠? 방향을 수직 방향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죠. 이렇게. 자, 그 유형부터 먼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경로 따라 흘러가면서 형상이 만들어진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OK 누르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수정해 볼까요? 탄젠트면 병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만약에 체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뭐 탄젠트 면을 병합하고 안 하고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리 보기는 표시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수입을 한번 지워보죠. 제가 수입을 하는데 바깥쪽 선만 가지고 수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닫힌 루프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부분만 가지고 일부분, 이 경로 전체를 가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룹 하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오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OK 누르면 이 단면 따라서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푸시해 보시면 이렇게요. 자, OK 누르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만약 스케치를 다시 한번 보이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요걸 이용해서 속을 파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수입 컷 하시고요. 이 컷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프로파일 단면을 이용해서 수입하면서 속을 파내는 방식이 있고, 솔리드 덩어리를 이용해서 파는 방식이 있습니다. 솔리드 수입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로파일 수입. 이번에 영역을 한번 해볼까요? 이 안쪽 영역 있죠? 요 영역. 요 영역이, 그렇죠? 이번에도 요거라고 있습니다. 잡고. 여기서는 뭐, 전체 다 흘러도 상관없죠. 오케이 하면 요만큼이 파지면서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중간 단면이 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속에 있는 거는 점선을 표시됩니다. 자, 흘러가면서 파는 겁니다. 만약 곡면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우죠? 곡면 수입이다. 옵션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오픈된 폐곡선에서 얘가 어디요? 그룹을 하셔가지고 여기와 여기 중에서 일부분만 여기까지만 오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흘러가는데 당연히 곡면식으로 속이 비어있다는 얘기죠. 곡면식으로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단면의 경로 따라 흘러간다. 그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수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룹을 해서 요 선만 잡아보죠. 오케이. 단면은 여기 있고 경로는 열린 오프레에서 이 선을 잡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죠. 단면하고 이 단면하고 경로하고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 떨어져 있어도 흘러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흘러가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상당히 재미있는 명령이죠.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이건 놔두고요. 이 부분을 잠시 숨기겠습니다. 제가 정면에다가 스케치 해보죠.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경로하고 단면하고 떨어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수입이 될까요? 정상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면을 해놓고 작업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 스케치 전체를 쓰겠습니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로 찍어보죠. 오케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경로에서 시작점을 잡을 수 없다.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더 이렇게 관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수입 전체 다 쓰겠습니다. 필요 없다 그러면 창을 닫으시면 되겠죠. 얘가 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얘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넘쳐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부족하면 얘가 경로를 인식 못한다. 예, 그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단면 경로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경로에 수직한 면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새 파일 하신 다음에요. 자, 정면에다가 제가 경로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스플라인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얘를 따라가는 단면을 그리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면을 가지고 커브의 끝점에다가 곡선의 원점 정할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면에 스케치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잡죠. 자, 이 점은 이 점이랑요, 이 원점 있죠? 이 점이랑 수직선상이 따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왔어요. 자, 이 점하고 이 점은 서로 일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이랑 이 선이랑 일치하면 되겠죠? 이 정도.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단면을 만들어 놓고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곡면에서 수입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자, 이게 떠서 귀찮습니다. 해제하고요. X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라고 해주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단면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수입이 양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쓰시다가 이 솔리드웍스에 수입하시다 보면 중간쯤에 이렇게 커브에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중간쯤에 면을 만든 다음에 이 면에다가 스케치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얘랑 이 점이랑 일치 주겠습니다. 중간에 만들어 놨어요. 그럴 때 수입을 해보시면 이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두 번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게 양쪽으로 동시에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보이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수입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그렇죠? 그래도 이 반대로 흘러가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한쪽으로만 흘러가니까 좀 조심하셔가지고 다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수입을 하시는데 이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 경로를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 잡으신 다음에 경로 전체 쓸 거 아니니까 여기 끄셔가지고 확대하신 다음에 네, 지금 요 정도 스냅이 먹을 겁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오케이 하셔가지고 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곡면 붙이기를 이용해서 하나의 단면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스케치를 숨겨볼까요? 엣지가 보이죠? 엣지가 보이는 게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수입에서
공명 붙이기 할 때요. 요소 합치기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도 엣지는 보이네요. 그렇죠?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면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죠. 예. 연속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룩질 보시면 연속성에는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확률도 그렇고요. 자, 그러니까 수입은 될 수 있으면 끝에다가 면을 만든 다음에 경로의 끝에다가 경로를 먼저 만드시고 단면을 만드는데 경로의 끝에다가 만드시기 바랍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중간에 만들어 놓으면 한쪽으로만 수입이 되니까 두 번 작업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이걸 가지고 한 번씩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 거죠. 예, 솔리드 수입을 하겠습니다. 이 단면이 그렇죠? 어디요? 요 경로 따라 흘러간다. 이렇게 하면 두드리 치는 게 보이시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 한번 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데 정면에서 보면 지금 방향을 틀고 있죠.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기본값 유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방향을 틀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상한 모양이 나오죠. 경로 따라 트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아시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자. 제가 선을 여러 개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픈된 선이니까 공면 수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면은 여기를 잡겠습니다. 경로는 요 일제선을 한번 잡아보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안내곡선에다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와 제1 안내곡선 따라서 해볼까요? 안내곡선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럼 하나 따라 흘러가 있죠. 이쪽에다가 제2 안내곡선 잡으셔도 이렇게 되겠죠. 그 안내곡선이 두 개 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개 다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게 약간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제1, 제2 안내곡선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형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아시겠죠? 경로랑 선, 직선도 되지만은 여기 있는 곡선도 경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죠. 그러면서 제1만 잡느냐, 그렇죠? 제1만 잡느냐, 제1, 2 다 영향을 미칠 거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경로 따라 흘러간다. 이런 경우에는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게 싫다 그러면 그냥 기본값 계속 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안내선에 영향을 받나요? 아니, 그래도 안내선이 잘 다듬어 주고 있죠? 예.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폐곡선 있죠? 폐곡선, 경로가 폐곡선인 경우 얘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빛에 수입하겠습니다. 단면은 얘로 잡죠. 근데 경로에다가요. 자, 일단 원부터 한번 찍어보죠. 이 밑에 거는 서플라인이고요. 이 원입니다. 정원. 자, 전체를 다 쓰겠습니다. 원. 찍히나요? 안 찍히죠? 왜 이 두 개의 스케치가 지금 하나의 스케치 안에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룹을 하셔가지고 이것만 찾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어떻습니까? 흘러가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죠? 이렇게요. 흘러갑니다. 정원일 때는 잘 흘러가요. 경로 따라. 근데 만약에 이게 정원이 아니고 이렇게 막 삐뚤삐뚤한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이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정원이죠.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삐뚤삐뚤한 경로선이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잘 흘러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입을 하시는데 단면 찍으시고요. 경로에다가 예, 그룹을 하셔가지고 요 선을 잡겠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흘러가나요? 이게 또 흘러가면 또 이상한데요. 자, 경로 따라 꼬임하시면 좀 그나마 흘러갈 때가 있고 있습니다. 자, 어떤 때 테스트하면 경로 따라 흘러가고 어떤 때 테스트하면 잘 안 흘러가고 그러니까 경로 따라 흘러가지가 않는다 그러면 경로 따라 꼬임하시는데 꼬임을 0도로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실질적인 결과는 뭐 큰 차이가 없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흘러가는 형상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요. 수입을 하는 겁니다. 요 단면이 요 경로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흘러가나요? 못 흘러갑니다. 이럴 때는
진짜 경로 따라 꼬임을 하셔야 됩니다. 경로 따라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자, 뭐 라디안으로 하신 턴수 몇 바퀴? 한 5바퀴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꼬여가는 게 보이시죠? 한 10바퀴 해볼까요? 하면 스프링처럼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꼬여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만약 일정 반경으로 경로 따라 꼬임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 면하고 그렇죠? 정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위에 모양이 예상해지죠. 아까 전에는 어떻습니까? 경로 따라 이렇게 꼬이는 데 비해서 이 부분 휘는 부분에서 생성되는 모양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직선 구간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곡선 구간에서 서로 다른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로 따라 꼬임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볼까요? 자, 오픈된 선이니까요. 제가 만약 이 원이 이 곡선 따라서 이것처럼 이렇게 폐곡선이 이거 오픈된 선이지 않습니까? 경로가 이 폐곡선인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잘 될까요? 수입해 보겠습니다. 단면 찍고요. 그 다음에 경로 찍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경로 따라 꼬임 단수 한 5바퀴요.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그렇죠? 폐곡선인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꼬이는 와선을 만들고 싶은데, 자, 그러면 곡면 수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오픈된 선은 이 선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평면 따라서 흘러가 버리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럴 때는 경로 따라 꼬임 하겠습니다. 몇 바퀴요? 한 10바퀴 해볼까요? 이렇게 경로 따라 물결 지듯이 꼬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3 스케치 들어가셔가지고요. 스케치에서 3 스케치 요소 변환하죠. 꼬여있는 곡선의 바깥쪽 선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요소 변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 위치에다가 점 하나 찍어 놓을까요? 곡선상입니다. 자, 빠져나오죠. 곡면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숨기겠습니다. 그럼 꼬여있는 와선이 하나 생성되죠.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면 하나 만들면 되겠죠. 커브 찍고 옆 포인트 찍고요. 방향은 앞쪽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 다음에 요 면에다가 스케치 하겠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나요? 예. 여기 있죠? 여기다가 조그만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 하나 찍고요. 이 점이 이 커브하고 관통한다. 그 다음에 치수 저는 뭐 한 10 정도로 줄까요? 이렇게 하면 완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경로 따라 수입하면 되겠죠. 이가 없으면 잇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수입 이 단변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커브 따라서 형상이 꼬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선이었죠. 이 선 따라서 이렇게 경로 따라 꼬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퀴수를 더 올리면 되겠죠. 더 꼬이게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수입에서 옵션에서요 10바퀴 정도 더 그럼 20바퀴 하셔가지고 더 꼬이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 만들어 볼까요? 이쪽은 이 부분이죠. 시간이 너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수입이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